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품위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 없이도 그저 존재만으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품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고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줄리 닥터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진정한 품위는 외적인 치장이나 재력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50,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 쌓아온 내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이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로 품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경청의 깊이입니다. 진정한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요. 그들 앞에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죠. 영국 왕실 예절 전문가 윌리엄 한스는 품위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듣는 태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며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어있지요. 이런 경청의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 차례를 기다리며 상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아요. 또한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잠시 멈추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의 절제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전달하죠.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 감성지능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어요. 감정의 절제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물이 담겨 있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주는 지혜 중 하나는 모든 상황이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해요. 우리 삶에서 감정의 파도가 높을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상황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테니까요. 세 번째 공통점은 겸손의 미학입니다. 진정한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강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하죠. 이들은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성과를 냈어요 라는 식의 자랑보다는 그 일은 팀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80, 9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도 진정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결코 자신감의 부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에 단단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마치 깊은 바다가 소리 없이 그저 깊이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네 번째 공통점은 배려의 일상화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과 같은 소소한 행동들이 습관화되어 있죠. 이런 배려는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문명의 첫 징후는 누군가 다친 사람을 돌봐준 흔적에서 발견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배려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배려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일관성이 진정한 품위를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왔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죠. 이제 그 경험이 우리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배려로 이어질 때 진정한 품위가 형성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에도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5번째, 마지막 공통점은 지식과 지혜의 균형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나눠요. 그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지적 수준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복잡한 개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톨스토이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단순히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부딪히며 얻은 통찰력이 바탕이 되지요. 우리 세대가 겪어온 사회적 변화와 역경은 그 자체로 값진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키죠.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품위가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애쓰지 않아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품위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형성됩니다. 심리학자 칼 윤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인간의 가장 고귀한 여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과 쌓아온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품위를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저녁 5분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했는지,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았는지,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편의점 직원, 택시기사님, 식당 서빙하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존중과 예의를 보이는 것이 품위의 시작일 테니까요. 또한 매일 한 가지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책, 다큐멘터리,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넓히고 이를 삶의 지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감정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문을 열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품성을 형성할 거예요. 이러한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부가 되어 애쓰지 않아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